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위 1% 트레이더 주식효자 김유자입니다. 오늘 다들 매매 잘 하셨겠죠? 그 효자 종목이 좀 오늘도 괜찮은 게 많았어요. 잘 맞는 종목이 많았고, 장중에 또 우리 효자방에서는 제가 딱 두 종목을 말을 했거든요. 에코 아이랑 그리고 칩스앤 미디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걔네가 오후장에 엄청나게 시세를 많이 주면서 저는 오늘 매매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수익이 나고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랑 아니면 효자방 식구들 이렇게 수익이 나면 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깔끔하게 매매를 했고요. 일단 오전에는 제가 늦잠을 자서 너무 꼬였었어요, 매매가. 그래서 효자 종목 중에 두산 로보틱스도 효자존에서 하질 못했었고, 그리고 뭐 메디아나도 개파락을 하고 있었고, 캡스톤 파트너스 걔도 개파락해서 손실이 크게 났었습니다, 오전에. 어느 정도 이제 손실이 났었는데, 이게 늦잠 잔 거라 좀 짜증이 났죠. 제가 한 8시 57분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바로 생각나는 거는 에코아이 시가 베팅밖에 없었어요, 일단. 그래서 그거를 했고, 그게 너무 빨리 올랐죠. 시가에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그거 시가 베팅을 해놓고요. 제가 잠깐 화장실 가서 이제 자고 일어났으니까 쉬가 마렵잖아요. 그래서 하고 나오니까 10% 수익이었어요, 그 잠깐 사이에.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거는 이따가 다 제가 매매일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좀 오전에는 안 좋았지만, 늦잠 자서 기분이 별로였지만 멘탈을 잘 잡고 오후장에 집중을 했더니 수익이 좀 크게 났다. 그러니까 저는 뭐 오늘 수익은 크지 않은데요, 어쨌든 괜찮은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가야겠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요약을 하면요, 광기의 구간에 접어든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한동훈 테마, 어제 MS랑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신고가를 갔었죠. 그래서 그거랑 MS는 또 샘 올트먼이 MS로 합류를 한다고 해서 MS 애들도 오전에 좋았고 갭이 많이 떴었죠. 엔비디아 애들도 갭이 많이 떴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요. 그래서 요거 있었고, 하루 앞두고 좋은 흐름. 일단 오늘은 다 매도를 하는 게 좋았겠죠. 내일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미장 역시도 그 예상치에 조금 실적은 좋은데 예상치보다 안 좋아.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신고가인 상황에서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이렇게 오픈하는 거는, 일정이 돼서 재료 오픈하는 거는 항상 리스크가 있고, 우리는 그걸 피해가면 되겠죠. 물론 복불복이 아니고 홀짝이죠, 홀짝 매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리를 하고 내일 흐름을 지켜보면서 엔비디아 관련주는 다시 매매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아이 상장이 있었고, 얘는 또 내일 바로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후장에 얘를 모아가려고 했는데 모으기도 전에 한 20% 슈팅이 나왔나? 그래가지고 시간 외까지도 강했죠. 신재생, 탄소 배출 테마 얘네들도 좋았다. 그리고 그 세계 증시는 보합 상태였고요. 어제 미 증시는 굉장히 좋았죠. MS랑 엔비디아 빨로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살짝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미 선물은 보합 상태고요. 약보합 상태, 마이너스 0.08%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지수는 코스피 0.77% 상승, 코스닥은 0.48%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세 테마를 보면 오늘도 신규 상장 테마가 강했는데, 저번 주에 나왔던 그런 신규 상장 테마들은 약했어요. 에코프로 머티랑 에코아이 이런 애들이 강했고, 에코를 붙인 애들이 강했죠. 그리고 한동훈 테마, 정책 테마도 강했고, 인맥 테마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얘는 제가 이 영상 제목에서도 제목에 써놨듯이 세력의 의도를 알면은, 이런 거를 우리는 세력의 의도를 알고 그걸 이용해서 매매를 했다면 정말 좋았겠죠. 제가 이거는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설명드리고 바로 보여드릴 겁니다. 유전자 가위 테마도 좋았어요. 그리고 얘도 일정이 이제 금요일 날이었나요? 목요일 날 있죠, 목요일. 바이오 인천 글로벌 콤팩스. 그러면 내일 모아야겠죠. 유전자 가위도 오늘 좋았지만 내일 하루 더 봐야 된다. 그리고 의료 AI, MS, 엔비디아 테마, 그리고 교육 테마까지 강세 테마였습니다. 그리고 약세 테마는 2차 전지, 그리고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만 조금 아직 강한 것 같아요. 나머지 애들은 뭐 보합이나 약간 떨어지는 그런 추세였고, 두산 로보틱스는 강했다. 유전자 가위는 여기 이렇게죠. 그리고 반도체 애들은 뭐 전체적으로 약보합 상태, 이수페타시스만 조금 강하다. 그리고 칩스앤 미디어 정도. 그래서 보합으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됐고, 자, 오늘 그 썸네일이 아니고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게 있었죠.
스마트 레이더, 테슬라 더머, 아마존 차세대 드론용 레이더 납품. 그래서 뭐 2020년 테슬라 인캐빈 레이더 납품, 2024년 아마존 GM 등 납품. 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테슬라에 이어 안두릴, 아마존, GM, 현대모비스 등 글로벌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나섰다. 근데 뭐 이게 저는 이 기사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앞으로 괜찮겠구나 이건데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갔었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려고 이런 기사를 띄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을까요? 자, 내일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보호 예수가 해제가 돼요. 140만 주 가량. 그러니까 유통 비율의 거의 10%예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 저 기사를 띄우고 자, 이거 보세요. 바로 상한가를 갔어요. 4시 40분에 상한가를 바로 보냈지만 여기 보이시죠? 보냈지만 장 끝나기 직전에 계속 상한가였죠. 5시 반까지 시간 외에서 상한가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락 VI가 울리면서 한 번에 8%를 마이너스 8%를 떨어뜨립니다. 10%에서 2%가 됐죠. 그리고 살짝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게 다 세력의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내일 보호 예수가 풀려도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일정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스마트 레이더는 저번 주부터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디였어요? 효자준 여기였잖아요. 여기. 눌림 아니면 돌파를 해라. 추세가 만들어졌고 괜찮아 보인다라고 했고 여기서 벌써 몇 프로 오른 몇 프로가 올랐냐면 효자존에서만 이틀 동안 2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정을 알고 있고 효자존에서 매매를 했다면 이렇게 여기서 다 매매를 하고 굳이 안 했겠죠 오늘. 근데 제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이나 이걸 모르시는 개미들은 일정을 모르는 분들은 저런데 당할 수도 있다. 얘가 내일 더 가건 안 가건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비는 피하고 가야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호재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유통 물량이 더 풀린다는 건 악재죠, 악재. 우리가 주권을 행사를 하려면 주식 수가 더 적어야겠죠. 근데 이렇게 많아지면 그 주권의 가치가 좀 더 떨어지니까 이거는 악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에 대한 설명은 해봤고 그리고 복귀를 살짝 해보고 또 넘어가야겠죠? 자, 오늘도 한동훈 테마가 강했지만 저는 한동훈 테마를 아예 하진 않았어요. 오픈롤, 뭐 시가, 눌림 뭐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뭐 시가 했으면은 수익이었겠죠? 이런 데서 안 흔들리고 잘 갖고 있었으면 시가에서 10% 이상 상승이 나왔다. 하지만 이런 데를 버티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이 나왔고 갭이 15%나 떠서 저는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못했다. 눌림도 안 왔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얘는 오늘도 갭이 14%나 떴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14%. 당연히 전 못했죠. 그래서 지금은 3일 내내 이런 식으로 첫날 급등, 어제 상한가, 오늘 상한가, 광기의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얘는 못했고요. 제가 얘를 상따를 하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바로 상한가를 못 가서 이렇게 1% 손절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런 광기의 종목은 당연히 첫 눌림을 할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고 오전에는 제가 여기라고 이제 효자방 식구분들께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상따 하는 거는 사실 저는 뭐 금액도 크게는 안 했고요. 100만 원인가? 이거 사놓은 거예요. 혹시 오늘도 상한가를 가나? 이거 정찰병으로 사놨던 거고 제가 이제 비중을 실을 수 있었던 건 이런 구간이었거든요. 첫 눌림. 근데 이게 사실 좀 위험해요. 그래서 한 이쯤 왔을 때 이 시가까지 왔을 때 우리 효자방 식구분들께 좀 더 낮추자고 했는데 딱 시가 근처에서 반등을 해버리죠. 이거 놓친 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게 좀 적어 보여도 10%나 반등을 해줬습니다. 거의 10%가량 8% 이상 여기서 반등이 나왔고 요거 못한 거는 너무 아쉽다. 그래서 요거 지금 쳐놓은 거는요. 이거는 오전에 제가 쳐놓은 거예요. 효자방 식구분들 여기 오시면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내려오기 전에. 그래서 좀 아쉽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에코프로머티 83,000원 300원 부근으로 수정을 했고 이쪽에는 오지 않았지만 저는 했을 것 같은데 제 두 호가 위에서 올라간 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를 진짜 보고 있었으면 아마 잡았을 겁니다. 근데 좀 뭐 못했어도 아쉽진 않아요. 이런 거는 안 왔으니까 내일 얘가 다시 눌림이 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선생님 첫 눌림만 한다고 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그렇기 때문에 눌림은 다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보다 타점을 낮출 겁니다. 이거는 이따가 효자 종목에서 다시 알려드릴 거고 이렇게 했고 에코아이가 저는 오늘 에코아이를 계속 발라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 좋은 종목이 됐어요. 사랑스러운 종목이 됐고 오늘 제 여기 커뮤니티에도 이런 식으로 써놨었죠. 오전에
일단 지금 전 에코아이 칩스앤 미디어 지켜보고 있고 라고 써놨고, 이런 식으로 매매한 거를 커뮤니티에 공유를 했죠. 진짜 완벽한 매매가 됐었고, 다시 이거를 보여드리면, 자, 저는 진짜 장 끝날 때까지 조금 괜찮게 매매를 했는데, 이거 보시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일어나자마자 시가 베팅을 했고 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거 2분이죠. 봉 2개니까 여기까지 14%나 오른 거죠. 근데 이게 한 10% 먹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0%를 먹고 나왔고, S 보이시죠? 여기. 아이고, 이게 작게 돼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S. 그리고 나서 다시 잡은 겁니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나 해서 잡았는데, 이때는 손절을 했어요. 이때 손절하고, 여기가 5만원 구간이었죠? 5만원? 5만원을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5만원을 깹니다. 그래서 깼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다시 샀어요. 근데 또 깨요. 그래서 못 가겠구나. 어차피 오전에 크게 먹었으니까 그만 보자 하다가, 여기가 어디냐면 48,000원 부근이에요. 이거는 제가 휴자방 분들께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 계속 지켜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48,000원을 깰 때 샀다가 바로 깨서 손절을 하고 다시 올라오죠, 여기서. 그래서 다시 이런 식으로 잡아간 거예요. 왜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제가? 신규 상장주는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왜 이렇게 얘는 계속 48,000원에서 했을까요? 내일 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있잖아요. 그린 비즈니스 위크. 내일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이거 오늘 만약에 눌리면은 내일 안에는 시세를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모은 겁니다. 모아서 이것도 수익이 좀 났고요. 4%부터 8%까지 먹었고, 그 다음에 종가 베팅을 하려고 했었어요. 얘는 휴자방 식구분들이랑 종가 베팅 생각하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을 했고, 근데 한 3시 10분? 20분? 그때 이제 종가 베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단 5만원 지지가 나오는 것 같아서 여기서는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왜냐면 몇백만 원대였고 5만원 지지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사고 나서 이제 뭐 샤워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샤워하고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시세가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처음에 7%, 10%, 15%까지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당연히 위로 올라갈수록 물량은 적어지고요. 그래도 내가 산 구간에서 종가까지 20% 넘게 올랐죠. 23%가 올랐고 시간 외에서도 4%가 올랐다. 이거는 철저하게 제가 뭐 신규 상장주를 좋아하진 않지만 얘는 제가 어제 좋다라고 했었죠. 오늘 동인기현이랑 에코아이 두 개가 상장을 했는데 에코아이가 좋아 보인다고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희망 공모가도 상단이었고, 그리고 내일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오늘 하루 종일 지지고 볶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 예상대로 이렇게 움직여줬고 예상보다 훨씬 세게 갔다. 그래서 좀 기분 좋은 매매를 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두산 로보틱스. 자,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로봇 테마는 뭐라고 했죠? 비중을 세게 해도 된다. 2차 전지, 로봇, 반도체는 비중을 세게 해도 된다. 신규 상장 테마는 비중을 적게 해야 된다. 하지만 예외는 에코프로 머티다. 왜냐? 거래 대금이 매일매일 1조 이상 터지고 광기의 구간이기 때문에 눌림 잡을 때는 비중 어느 정도 들어가도 돼요. 왜냐? 한 번의 반등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는 내일 눌림 오면은 우리가 크게 좀 먹을 수 있겠죠? 잘 잡는다면.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오전에 늦게 일어나서 얘를 쳐다보지 못했고 여기 효자존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했다면 얘는 레버리지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아마 엄청나게 크게 났을 겁니다. 5% 이상 갔거든요. 효자존에서 6%가량 올랐죠.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수익 크게 났을 텐데 아예 못했어요. 아예. 자, 선생님 이거 어제 산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어제 날렸어요. 시간 외에서. 물론 이거 오늘 여기서 날렸으면 기분 좋았겠죠. 하지만 어제 시간 외에서 얘가 그냥 뭐 흐지부지 하는 흐름이라서 저는 그냥 57,000원에서 다시 비중을 세게 잡으려고 어제 날렸던 겁니다. 근데 오늘 늦게 일어나서 못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내가 이 종목에서 손실이 난 것보다 이 종목을 시나리오를 세웠는데 못하는 경우, 이렇게 못한 경우가 저는 제 자신한테 엄청나게 좀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늦장까지 자가지고 더 짜증이 났었고, 이거 플러스 오전에 메디아나를 상따를 해놨었는데 손절을 계속했습니다. 일단 얘는 그 에코아이를 하고 있어서 쳐다보질 못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5%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시가가 개파락을 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우리 어제 이거 시나리오에서 시가라고 적어놨잖아요. 여기 메디아나 시가. 근데 개파락을 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면 안 되죠. 왜냐? 시가와 종가는 누가 만들어요? 세력이 만드는데 시가부터 벌써 마이너스야. 그러면 세력이 오늘 이 종목이 시세를 쏠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 게 되겠죠? 세력이 오늘 이 종목을
이 종목에서 슈팅이 나오게 할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시가부터 개미를 꼬시려고 하겠죠. 갭을 많이 띄우면서. 그래야지 세력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길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가부터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못했는데 이렇게 상따를 해놓은 게 마이너스로 나왔고, 한 번 더 여기 어제 전 고점이었죠. 어제 고점 지지 저항 나왔던 부근이었는데 여기서 샀다가 이걸 깹니다. 또 손절.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것 같네 라고 했는데 또 손절. 근데 물론 여기서는 이런 것들은 100만 원이었어요. 왜냐면 지켜보고 정확하게 이제 올라갈 때 복수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그냥 이렇게 손절을 2번이나 더 하면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게 있었고, 그리고 캡스톤 파트너스 얘도 어제 종가에 좀 모았었는데 개파락이 심하게 했죠. 마이너스 5%. 이거 캡스톤 손절, 메디아나 손절,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못한 거, 그것 때문에 오전에는 진짜 너무 기분이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장에 다행히 제가 모은 종목들이 시세를 많이 주면서 기분이 이제 반전된 거죠.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한 주씩, 한 주 아니면 100만 원씩 샀다가 7,000원 지지가 나오나 지켜보려고 했던 겁니다. 7,000원이 이 기준봉의 시가죠. 첫날 기준봉의 시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근데 못 가서 그냥 다 나왔습니다. 정찰병도 다 나왔어요. 그리고 툴젠, 얘는 너무 좋았죠. 툴젠은 유전자 가위 테마고 어제 영상에서도 여기 깨는지 지켜봐라 라고 했는데 투경 예고였어요. 오늘 투자 경고 예고였는데 어제 생각보다 안 빠졌다. 투경 예고가 가면은 원래 마이너스 2, 3% 빠지는 거 기본인데 마이너스 0.48%밖에 안 빠졌죠 어제. 그래서 굉장히 센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세력도 한 번 더 이렇게 올리려고 어제 시간 외에서 많이 안 뺐겠죠. 그래서 어제 이런 부분에서 지지가 나왔고 오늘 큰 슈팅이 나왔던 거죠. 이거 어제 효자방 19분 중에 갖고 있었던 분이 계셨는데 오늘 수익 실현 잘 하셨겠죠. 그래서 시나리오는 맞았지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얘는 월요일부터 제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엔비디아 실적 나오기 전까지만 우리는 매매를 하기로 했었죠. 근데 어제 시세가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거를 그저께부터 잡았었죠. 금요일부터였나요? 잡아서 어제 저는 여기서 시세를 수익이 좀 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다시 안 잡았는데 오늘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가면서 갭이 3%나 떴었죠. 3.6%. 그래서 시가에서 얘가 이런 식으로 힘싸움이 강한 걸 보고 시가 돌파할 때랑 시가 부근에서 살짝 잡아가지고 오늘 운이 좋게 또 최고점에서 날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가 부근에서 할까 했는데 시가를 깨는 흐름이라서 바로 이렇게 나왔죠. 자, 이런 거 보면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이게 무슨 매매다? 이기는 매매다. 아시겠죠?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어제 우리 효자방 식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시간 외에 그 종배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종배를 하고 오전에 눌림 줄 때 살짝 해서 그냥 약수익으로 나왔습니다. 약수익이 아니죠. 한 4, 5% 먹었나? 근데 이제 어제 시간 외보다는 못 먹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고 요거는 그냥 살짝 잡아놨어요.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근데 이거 비중은 많지 않고 그냥 살짝 잡아놨습니다. 왜냐? 5,000원 위에였기 때문에 살짝 잡아놓은 건데, 그래도 어제 우리 효자방 식구분들한테 종배하자고 해서 시간 외에서 많이 오른 게 좀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오늘은 시세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메디아나 받고, 제가 오늘 또 제일 크게 수익 낸 거는 칩스앤 미디어입니다. 오전에 저는 아예 멘탈이 나갔었고 에코아이로 어느 정도 멘탈이 회복을 했지만 얘가 오르는 시점이 에코아이랑 오르는 시점이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분이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엄청나게 모았어요. 그 이유는 얘가 오늘 신고가를 갔죠. 얘도 그 엔비디아 관련주죠.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주인데 여기서 이제 신고가를 가고 전 고점에서 이제 모은 거예요.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걸 보고 모은 건데, 얘가 왜 엔비디아 관련주냐면 얘네가 만드는 AI 그 반도체 중에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빠른 뭐 반도체 칩을 만든다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얘네들도 이렇게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고가를 갖고 눌림이 전고점까지 나오네, 전고점에서 지지가 나오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량을 저는 이제 좀 많이 모았었고, 여기서부터 슬슬 5%부터 매도를 했어요. 5%, 그다음 뭐 8%, 9%, 10%까지 하고, 뭐 이 뒤에는 점점 물량이 적었죠. 이때는 거의 뭐 한 주, 두 주 이랬을 겁니다. 이거 남은 것들은. 그리고 이때까지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칩스앤 미디어랑 이 에코아이 두 종목으로 수익이 크게 났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다. 자, 그리고 바로 좀 뉴스를 체크해봐야겠죠.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고, 일단 세계 증시부터 보면 지금 보합권이에요, 거의.
살짝 약보합 상태네요. 유럽 증시가 약보합 상태다. 그리고 어제 비장은 나스닥 1.13% 상승. 그리고 여기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2% 상승, 엔비디아 2% 상승 이렇게 됐었죠. 테슬라 0.05% 상승, 0.55% 상승. 이렇게 뭐 무난한 흐름이었다. 좋은 흐름이죠. 계속. 골드만삭스 내년 말 코스피 지수 2,800 간다. 반도체 자동차주 비중 확대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뭐 얘네가 이렇게 예상하는 거는 맞은 거를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얘네는 어떤 짓을 합니까? 공매도를 겁나 때리고 아니면 골드만삭스가 또 단타도 많이 쳐요. 테마주 이런 데서. 그래서 그냥 뭐 기분은 좋죠. 뭐 이렇게 뭐 좀 간다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 실적 기대 엔비디아 주가 $500 돌파 사상 최고라고 해서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오늘 갭이 많이 떴었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나 칩셋미디어,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오늘 MDS 테크도 지금 시간 외에서 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얘도 엔비디아 관련주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대 정원 최대 3,953명까지 늘려달라. 이르면 12월 말 확정이라고 해서 오늘 교육 테마가 강했었습니다. 교육 테마 대장은 유비온이 오늘 거래대금은 별로예요. 28억이지만 얘가 20% 상승 마감을 했고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유비온 비상교육 얘도 14% 상승. 이거 보시면 됩니다. 14% 상승이죠. 그리고 메가MD까지 이렇게 메가MD도 11% 상승. 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 애들이 강했던 겁니다. 한동훈, 이재명 겨냥, 법카로 소고기 이런 거는 제가 정치적 견해는 패스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왜 가져왔냐면 요거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에 파격적 비자 혜택 주겠다라는 부제목이 마음에 들었고 지금 이 이민 정책은 오픈롤 얘가 있죠. 오픈롤이랑 원티드랩 그리고 인스웨이브 시스템 얘네들이 오늘 계속 강세였다. 이런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강세였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이런 거 이거는 그냥 안 읽을게요. 뜸했던 코카인, 헤로인, LDS 마저 급증하는 마약 유입 어쩌나라고 해서 마약 정책 테마 한동훈 테마 중에 마약 테마 있죠. 그래서 인벤티지 랩이 오늘 괜찮았어요. 얘랑 랩지노믹스 얘도 괜찮았죠. 그래서 저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정책 오늘 이런 뉴스 한 번 더 나온 애들이 반짝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마스 관계자 휴전 일수 인질 팔수 감자 교환 협상 중 팔레스타인 말하는 거죠. 인질 팔수 감자. 그래서 뭐 이런 기사가 있었고 뭐 28 전쟁이 이제 뭐 거의 끝나간다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오픈 AI 직원 700명 중 505명 올트먼 복귀 안 시키면 MS로 이직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MS 애들이 강했었고 MS가 어제 사상 최고가를 간 이유가 이거였죠. 샘 올트먼 오픈 AI 창립자가 MS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MS가 어제 엄청나게 강했고 우리나라 테마도 강했다. 그리고 오늘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오픈 AI의 이사회는 합병에 대해 엔트로픽에 접근했습니다. 라고 외신이에요. 외신인데 이거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 엔트로픽 하면은 뭐가 있었죠? 클라우드 테마 중에 한싹 얘가 있었죠? 오늘 저 기사 때문에 한싹이 이렇게 기준봉을 세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18% 상승 마감을 했죠. 그리고 얘가 대장 2등 누구예요? 솔트웨어 얘도 장중에 반짝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기사 내일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우리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고 솔트웨어 아마존 5조 투자 엔트로픽 한국 상륙 소식의 강세라고 해서 엔트로픽 관련주로 솔트웨어와 한싹이 있는 겁니다. 이거 예전 기사인데 이 엔트로픽 관련주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가져온 거예요. 제가 아까 솔트룩스라고 했나요? 기억이 안 나네. 솔트웨어입니다. 솔트웨어. 사우디 18만 평, 전 세계 450조 스마트팜 시장 정조준 해서 이런 기사가 있었고 오늘 우둥지팜이 강했던 이유입니다. 우둥지팜은 오늘 우리 효자방 식구들이 종배를 했죠. 저도 종배를 했고요. 보이시죠? 종배를 했고 시간 외에 2.56% 상승 마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종배하는 종목 승률이 100%죠. 100%입니다. 시간 외에서 운이 좋게 이렇게 다 오르네요. 근데 이걸 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일 요게 있죠. 일정. 2023년 중동지역 K 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를 합니다. 제가 요거 효자방에 알려드렸고 그래서 종배는 우둥지팜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운이 좋게가 아니고 실력이죠. 당연하게도 이렇게 올랐다.
그래서 후자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달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프리패스권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하신 분들은 다 수익 중이고 내일 오전에 우리 갖고 있는 분들은 매도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전에 저거 때문에 여기서 시세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동집함은 지금 3일 동안 시세를 계속 줬고 이동평균선도 지금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도 2천억 괜찮게 터졌죠. 그리고 종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린 상태에 일정까지 있다? 무조건 해야죠. 근데 저도 비중 크게 안 했어요. 비중 크게 안 했고 이렇게 지금 그래도 수익 중이다. 인트론 바이오 보톡스 대체 신규 소재 IS서 항산화 효능 추가 확인이라고 오늘 인트론 바이오가 보톡스 테마로 상승을 했는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얘는 유전자 가위 테마이기도 합니다. 원래 대장이 유전자 가위는 툴젠이었는데 인트론 바이오가 오늘 대장으로 치고 올라왔죠. 근데 유전자 가위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고 얘는 보톡스 재료도 갖고 있다. 그래서 얘가 대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유전자 가위는 일정이 남았습니다. 목요일. 그래서 내일 만약에 얘가 많이 눌려준다. 툴젠이나 인트론 바이오가 많이 눌려준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모아서 목요일 날 매도를 하면 되겠죠. 아니면 뭐 내일 장중에 시세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내일 장중에 매도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가져왔고 큐로셀, GMP 시설, 첨단 바비오 의약품, 바이오 아닌가요 이거? 바비오? 의약품 제조업 허가 획득이라고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 기사 가져온 이유는 지금 5일선이 깨졌고 얘는 항상 이런 흐름이에요. 기준봉 세우고 나서 이음봉 그리고 기준봉의 이런 중간 지점까지 온 다음에 상승 또 기준봉을 세웠죠. 이런 패턴.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저 기사를 가져온 겁니다. 저 기사는 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번에도 기준봉을 세우고 하루 음봉 이거는 거의 도치형인데 윗꼬리가 길죠. 비슷하죠. 그래도 시세 주고 많이 내려왔고 3일째 오늘 3일째 내일 혹시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 기사를 가져온 거고 기사가 괜찮아서 오후장에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왔는데 내일 뭐 이런 구간 돌파를 한다면 한번 시세가 시원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저는 안 할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해서 보여드린 거고 양자과학기술 산업생태계 조성 산학연 53개 기관 의기투합이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지금 양자기술에 대한 뉴스는 매일 나와요. 그래서 엑스게이트랑 또 하나 뭐였죠? 우리로 이런 애들 조만간 시세 나오면은 기준봉을 세우면 그때부터 보면 되겠죠. CCS 상온 초전도체 신사업 진출 퀀텀 에너지 협업 특허 등 구체화 예정이라고 오늘 기세가 나왔었고 위에도 장중에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런 뉴스가 있었다. 진짜 안 죽습니다. CCS는 정말 강해요. 그리고 5일선 오늘 지지가 나온 거죠. 5일선에서 정확하게 21선에서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다. 의대 뉴스는 아까 보여드렸죠. 이래서 오늘 교육 테마가 강했다. 자, 그래서 바로 효자 종목도 공부를 해봐야겠죠. 내일 일정 일단 확인해 보시고 우리는 내일 일어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런 애들은 뭐 많이 눌린다라고 하면은 잡는 게 좋겠죠. 만약에 엔비디아가 또 이번에도 예상치보다 엄청나게 좋게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 그러면 갭이 엄청나게 뜰 겁니다. 엔비디아 관련주들은. 그럼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덤비는 건 안 좋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엔비디아가 뭐 실적 예상치보다 하회를 해서 어닝 쇼크까지는 아니겠죠. 조금 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최근 강했던 애들 눌림 잡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근데 굳이 내일 잡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K 스마트팜 로드쇼 개최. 그래서 우듬집팜 요거 써놨었죠. 그리고 그린 비즈니스 위크 2023 코엑스에서 진행될 예정. 그래서 원전이랑 신재생 테마. 에코아이는 지금 이 업체죠. 탄소 배출권 거래 전문 업체. 그래서 신재생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를 장중에 계속 모았던 거고 예상대로 오후장에 큰 시세가 나오면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요게 있는데 만약에 이거 내일 시가에 하실 분들, 에코아이 시가에 하실 분들은 만약에 내가 시가에 사서 바로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겠죠. 이거 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 마약류 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 랩과 랩지노믹스 이런 애들 또 오후 2시 전에 시세 한번 줄 수도 있겠죠. 저는 안 할 거예요. 하지 않을 거고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보호 예수 해제가 있고 이걸로 이제 시간 외에서 장난질 친 게 저한테 딱 걸렸죠. 이 세력들 이런 게 있었고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것도 봐야 돼요. 왜냐? 우리는 목요일 날 거를 보고 물량을 또 모으면 되겠죠. 목요일 날 거는 요게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 테마.
2023 바이오 인천 글로벌 콤팩스 개최 예정. 그래서 유전자 가위 테마를 내일 조금 모은다면 우리는 모아서 목요일 날 매도를 하면 되겠죠. 아니면 내일 뭐 오후장에 시세가 나온다, 시간 외에 시세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요거 모았다가 시세 나올 때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음 AI 보호 예수 해제가 있습니다. 최근 뉴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한동훈 테마는 이렇게 정책, 이민은 얘네, 마약은 요거, 범죄는 요거, 저출산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인맥은 여기. 지금은 DTNC까지 있죠. DTNC가 지금 대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얘가. 자, 내일의 효자 종목. 이거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제 지울게요. 이거 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죠. 내일 효자 종목 신규 상장. 근데 기존의 신규 상장 테마가 아니고 에코프로 머티랑 에코아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테마, 유전자,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내일 어떻게 나오던 내일은 안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주시하라고 한번 주시해 보라고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내일 굳이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는 눌림을 할 건데 얘가 오늘 상한가를 가서 갭이 얼마나 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많이는 안 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제는 상한가가 오전에 가서 한 번도 안 풀렸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오후장에 겨우 닫았죠, 상한가를. 그래서 얘가 내일 10만 원을 뚫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10만 원을 뚫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시가 하실 분들은 오전까지는 강할 것 같아요. 오전부터 쏟는 흐름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나와야겠죠.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가격보다 낮게 시작을 한다. 당연히 시가 베팅 하시면 안 됩니다. 갭이 어느 정도 2, 3%라도 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시가 베팅을 해볼 만하다. 근데 10만 원 라운드 피겨 저항대를 조심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시가 베팅을 하고 얘도 똑같이 오전에 좀 이런 식으로 오전에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오후장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잡지 않는 게 좋다. 물론 저는 효자방 분들께는 알려드릴 건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럴 때는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눌릴 때 잡아야 좋습니다. 왜냐? 오전장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눌림 볼 거고요. 시가 베팅 하실 분들은 살짝 하셔도 돼요. 오전에 뭐 2, 3% 끊어 먹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안전 매매를 추구하기 때문에 눌림이 좋습니다. 그래서 눌림은 저는 이런 구간 볼 거예요. 8만 원 정도. 8만 3천 원? 8만 원 부근? 이렇게 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상한가 라인 보시면 되겠죠? 첫 타점. 좀 길게 잡을게요. 지금 너무 시세를 많이 줘서 여기서 첫 타점 잡으면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효자방 식구분들께는 장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눌림은 여기를 잡을 예정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저는 한 주 걸어 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아이 얘도 시가 오전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내일 그 그린 비즈니스 위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전까지만 할 거고요. 얘는 눌림 잡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오후장에 이 정도로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전까지도 엄청나게 오른다?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살짝 만약에 시가를 하실 분들은 살짝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 오전에 뭐 한 2, 3% 끊어 먹으실 분들은 하시되 얘는 눌림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재료 소멸이기도 하죠. 저게 내일 개최되니까 재료 소멸로 좀 많이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반짝일 때 한 번만 하자. 이게 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죠. 여기는 인벤티지 랩은 굳이 안 볼 거예요. 근데 내일 일정이 있기 때문에 써놨는데 땡기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고 태평양 물산을 왜 써놨냐면 얘는 대장이 아니죠. 하지만 지금 단기과열을 갔습니다. 원래는 대장이었는데 단기과열 가고 약한 흐름인데 단기과열 2일차부터 눌림 나오는 걸 좋아해요. 저는 만약에 눌린다면 뭐 이런 구간 2,500원 이런 데서부터는 좀 잡아서 하루 이틀 정도 갖고 있으면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물산은 이런 구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방은 오늘 대장이 아니었죠. 인맥 관련주 중에 오늘은 DTNC가 대장입니다. 얘는 상한가를 갖고 부방은 가지 못했어요. 근데 부방을 제가 왜 적어놨냐면 거래대금이 마음에 들어요. 일봉이랑. 일봉도 지금 최근 신고가죠. 아예 신고가는 아닌데 지금 2년 내에 신고가이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오늘 2천억 이상 터졌습니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DTNC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부방을 잡으면 안 됩니다. DTNC가 대장인 DTNC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어. 근데 부방이 많이 내려와. 이런 데까지. 이런 상한가 라인이면서 4,000원 이런 구간까지 내려와. 이럴 때는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DTNC가 내려오는데 얘도 같이 내려온다. 이럴 땐 눌림 잡으면 안 돼요. 왜냐? 대장이 내려오니까 2등은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근데 왜 DTNC를 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DTNC는 이 공간, 갭이 있잖아요. 갭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여기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더 주가가 이런 구간을 만약에 깬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얘는 500억도 안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를 보면서 부방으로 뭐 한 3%씩 조금 짧게 끊어 먹는 게 저는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TNC를 보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부방은. 주시하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인벤티지 랩은 그냥 일정 있어서 써놓은 거고, 제가 내일 매매할 거는 부방, 그리고 태평양 물산은 뭐 내려와 준다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 얘도 목요일날 일정이 있죠. 유전자 가위. 그렇기 때문에 인트론 바이오는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어요. 1600억이나 터졌고 기준봉을 세웠고, 그리고 얘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끼가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준봉을 세우고 시세가 많이 나온다. 기준봉을 세우고 시세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윗골이 긴 거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먹고 나올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물론 다음날 이런 안에 이제 속이 꽉 찬 이런 캔들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 우리는 사실 윗꼬리가 길기만 해도 이 안에서 다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이런 흐름이 나와도 우리는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다. 얘는 기준봉 다음날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아서 적어 놓은 거고, 심지어 목요일 일정까지 있다. 그래서 거래대금도 오늘 마음에 들고 1600억 거래대금 마음에 들죠. 그래서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볼 것 같아요. 이런 구간 8,000원 원저리 8,200원서부터 뭐 8,000원, 7,900원까지 여기 오면은 할 겁니다. 이거 아니면은 얘는 돌파도 가능하겠네요. 시간 외에서는 2% 떨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돌파나 눌림 둘 다 가능하고, 툴젠이 원래 대장이었죠. 유전자 가위. 그래서 툴젠은 여기 상한가 라인 계속 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안에서 다시 그냥 이걸로 크게 할게요. 여기 이렇게 볼 겁니다. 그리고 우등집함은 보유자들 내일 매도 잘 하시고요. 이거는 시가 베팅도 괜찮아 보이는데 그냥 오전에 빨리 팔고 나오는 게 좋겠죠. 시가 베팅 하신 분들은. 그리고 시가 베팅 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내려간다라고 하면 바로 매도를 하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거를 오늘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구간 오면은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만약에 제가 오늘 오전에 얘를 했다라고 하면 저는 비중을 크게 했을 거예요. 여기서. 근데 한 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비중을 줄일 겁니다. 비중을 줄일 거고, 오늘 이미 놓쳤기 때문에 너무 아쉽죠. 아, 여기 깰 것 같은데 내일은 이런 흐름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는 내일은 비중 적게 하십시오. 1타점입니다. 여기 비중 적게. 그래서 뭐 조금 뭐 57,000원을 깨고 내려간다 라고 하면 손절하고 나올 수 있게. 그래서 내일은 비중 적게. 아시겠죠? 그리고 삼청당 제약 삼청당 제약은 일단 뉴스는 뭐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200억 뭐 그거 이번에 바뀌었죠? 모르겠는데 이게 마음에 들어요. 주봉에서 21선에 걸쳐 있죠? 그리고 월봉에서 5일선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승 파동이 2번 나왔었고 아직 이런 공간, 이런 갭이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얘가 이런 데를 메꾸고 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이 7만원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볼 것 같아요. 7만원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번 반등 나오고 나서 죽는 그림, 이런 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7만원 볼 것 같아요. 7만원 지지 나오는지 보고 흐름 보면서 매매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이 좀 빨리 올라갈 것 같아요. 9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봤고, 내일도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쵸? 이 안에 답이 있고요. 제가 좋아 보이는 종목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여기서 여러분들 제 이런 기사나 재료 보고 따로 매매하셔도 돼요. 무조건 제가 하는 것만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도 연습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아, 그래서 제가 내일 좋아 보이는 건 당연히 에코프로 버티 눌림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부방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유전자 가위도 이렇게 좋아 보여요. 근데 내일 어떤 종목을 할지는 당연히 일어나서 다시 한번 저도 체크를 하겠죠. 아무튼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다 대응하는 법까지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도 다들 큰 수익 내시고요.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